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베리타스 김지연입니다. 오늘 제 세션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넷백업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넷백업 자율 데이터 관리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넷백업의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의 정의, 넷백업의 비전인 넷백업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발표하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넷백업의 비전이 녹아 들어있는 3월에 발표되는 넷백업 10 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3년 또는 5년 데이터 보호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데이터 보호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는 무엇일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5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5가지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사실 항상 중요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디지털화됨에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에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DB, CRM, 회계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외에도 이 데이터를 재사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는 데이터도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에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서 이를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에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수익 창출에 사용한다든지 이렇듯이 데이터의 중요도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운영의 민첩성, 그리고 비용 절감,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 군데의 데이터가 분산돼 있고 그렇다 보니 이 데이터가 사일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다 보니 사이버 위협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데이터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예상치도 못했던 클라우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이버 공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아마 다른 세션에서도 많이 이야기될 텐데요. 거의 수십 초에 한 번꼴로 랜섬웨어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일하는 환경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바뀜에 따라서요. 사실 코로나가 이를 가속화시켰죠. 재택근무랑 사무실 근무가 함께 있어서 그러다 보니 팀스 같은 협업 툴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챌린지는 사실 결국 IT 입장에서 보면 많은 많은 타스크를 해야 되고 매뉴얼하게 수행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는 것도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 컴플라이언스, 비용 모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속화되지 못하는 건요. 바로 현재의 IT의 메소드, 프로세스, 툴, 리소스 이런 것들입니다. IT 역량이 이를 못 따라가면 비즈니스 취약성 격차가 발생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가 이 시점이라고 하면 미래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바로 데이터 보호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텔리전스 자동화를 사용하고 사이버 공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비용 효율적이고 또 일관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셀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탄생한 넷백업 비전입니다. 비전 내용은 오늘 세션 제목인 넷백업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 넷백업 자율 데이터 관리입니다. 제가 왼쪽에 정리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백업은 탄력적이고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게 되고요. AI 기반 자동화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규모에 관계없이 비용을 제어하고 운영 민첩성을 향상시키고 전체 데이터 자산을 보호합니다.
이 넷백업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오른쪽 그림 원 안을 보시면 나타나 있는 클라우드 최적화, 자율 관리, 그리고 자율 플랫폼입니다. 자, 첫 번째 넷백업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모든 네이티브 기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클라우드에 걸쳐서 일관되고, 즉 같은 방식으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서 넷백업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주요 특징인 이 필요에 따라서 늘고 줄 수 있는 탄력적인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 서비스, 멀티 테넌트, 멀티 클라우드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율 관리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자율 관리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겪고 계시는 많은 일상적인 업무가 제거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백업 환경에 대한 용량 계획, 백업 실패한 것에 대한 작업 처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작업은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서 대다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이런 일상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서 설명드린 다섯 가지, 즉 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 컴플라이언스 비용, 이 가속화된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림 아래에 쓰여 있는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새로운 워크로드가 생기면 자동으로 적합한 백업 정책에 따라 구성되고, 백업 저장소도 필요하면 자동으로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셀프 힐링, 백업 잡이 실패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하고 새로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또 셀프 옵티마이징, 백업 서비스별로 비즈니스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이에 맞는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로 백업을 옮긴다든지, 셀프 보호, 어너멀리, 즉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액션을 수행하는 셀프 서비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개발 업무 등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 별도의 다른 팀 지원 없이 스스로 데이터 카피를 통해서 셀프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율 플랫폼 운영. 한마디로 그 데이터 보호 플랫폼 자체도 자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는 데이터 보호 플랫폼 또한 자체적으로 최적화, 셀프 옵티마이징해서 컴퓨팅, 메모리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또 셀프 레질리언트, 서비스가 성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발생되면 이를 감지해서 대체 서비스를 띄워서 레질리언스를 보장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말합니다. 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체크리스트가 이미 완료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많은 업무 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백업 용량 계획, 실패한 작업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론은 넷백업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즉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와 탄력적인 클라우드의 최적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아래 보시는 큰 기대 효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 작업에서 해방, 비즈니스에 따라 민첩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데이터 관리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면요. 한마디로 데이터 관리는 보이지 않게 알아서 수행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비전의 예인데요.
자, 여기 왼쪽에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푸시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 앱 개발자가 자신의 앱을 클라우드에 푸시하고 나머지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앱은 먼저 AI 기반 중앙화된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보호 정책을 할당받습니다. 즉, 앱 유형을 보고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가장 적절한 보호 정책을 자동으로 할당받습니다. 다음으로 넷백업은 적절한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결정하고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면 해당 서비스를 배포합니다. 서비스가 배포되면 넷백업이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시작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넷백업의 비전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실현하는 것은 향후 쭉 여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베리타스가 이제까지 꽤 오랫동안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베리타스가 이제까지 꽤 오랫동안 걸어온 길이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는 지금 비전을 발표하면서 지금부터 시작, 이게 아니라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 넷백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하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 한번 보시지요. 넷백업 8.3 버전. API를 제공하면서 많은 IT 워크플로우 자동화 솔루션들과 통합을 제공했었고요. 넷백업 9.0에서는 넷백업의 많은 서비스를 컨테이너화해서 이 컨테이너 서비스가 저희 어플라이언스 플렉스와 플렉스 스케일에서 구현되었고요. 9.1에서는 이 컨테이너 서비스를 클라우드 레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즉 클라우드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컴퓨팅, 메모리 리소스를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이제 3월에 넷백업 10이 출시됩니다. 넷백업 10은 새로운 클라우드 스케일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 이어서 넷백업 10을 설명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백업 끝이 10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넷백업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비전, 즉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자율 관리와 자율 운영 플랫폼의 실현을 위해서 계속 신기능을 제시하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넷백업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보호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클라우드 내부 및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가장 성능 높은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으로 자동화를 최대한 사용해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투명하게, 즉 보이지 않게 데이터 관리 기능을 자율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넷백업의 비전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넷백업 10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월에 출시되는 넷백업 10에 대해서 제가 주요 신기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 데이터 관리의 도전 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멀티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94%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글로벌 팬데믹 유행으로 80%가 이런 전략을 더 빠르게 가속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서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사이버 공격, 이 공격은 거의 수십 초에 한 번씩 발생하는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데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는 계속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를 좀 보자면요. 먼저 기술적인 챌린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 관리 솔루션은 클라우드 내에는 최적화돼 있지만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데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내에서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스토리지 이뮤터빌리티, 자동 계층화, 중복 제거 같은 주요 기능이 없을 수 있고요. 또 멀티 클라우드에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데이터 관리 솔루션은 멀티 클라우드는 지원을 하지만 클라우드 내에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예로 프로비저닝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리소스를 많이 사용한다라든지 또는 거의 모두 수동으로 작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이 데이터 관리를 다루는 여러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아키텍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렇습니다. 이 각각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각각의 그룹이 사일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고 각각의 포인트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 각 그룹이 각각 데이터 관리 정책을 정의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요. 일관성이 없는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이 보호 및 규정 준수의 격차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복잡성과 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를 재정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넷백업 10 버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넷백업 10과 클라우드 스케일 기술은 업계 최초의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 즉 자율 데이터 관리라는 저희 목표를 향한 또 다른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스케일 기술은 넷백업 아키텍처를 이렇게 업데이트합니다. 즉 컨테이너 서비스,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과 같은 모던 웹스케일 IT 기술을 장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탄력성, 자동화, 멀티 테넌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넷백업 10 버전에서 이 클라우드 스케일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들이 참 많은데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이뮤터빌리티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냅샷, 그리고 자동 멀웨어 스캐닝 이런 신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사이버 공격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레질리언스, 운영의 민첩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클라우드 ROI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 비전으로 나아가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새롭게 발표되는 클라우드 스케일 기술 기반 넷백업 10의 신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 클라우드 최적화, 운영 자동화, 그리고 사이버 레질리언스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클라우드 최적화 부분입니다. 자, 넷백업은 10 버전에서 넷백업 SaaS 프로텍션을 통합합니다. 오늘 세미나 다른 세션에 SaaS 애플리케이션 보호 세션이 있는데요. 이 솔루션이 이제 넷백업 10에서 통합됩니다. 즉 이제는 단일 콘솔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친 데이터들을 찾고 모니터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넷백업 SaaS 프로텍션이 M365, 구글 드라이브, 박스, 슬랙 등을 보호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보호하게 됩니다. 이제 넷백업 10에 통합된 SaaS 프로텍션은 일관되고 확장성 있는 통합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은 넷백업 10은 새롭게 넷백업 IT 애널리틱스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넷백업 IT 어널리틱스는 이전에 앱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는 넷백업 10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넷백업 성능을 최적화하고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임계치를 기준으로 이전과 다른 백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를 통해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있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클라우드 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빌링 리포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쿠버네티스 관련 부분인데요. 쿠버네티스 관련 넷백업 전략은 어떤 디스트리뷰션, 배포판이든지 다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넷백업 10은 이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쿠버네티스 타겟이 온프렘에 있던 클라우드에 있던 관련 없이 어떠한 쿠버네티스 타겟으로든 복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현재 기업 고객의 한 50% 이상은 하나 이상의 쿠버네티스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백업은 모든 디스트리뷰션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교차 플랫폼 복구입니다. 즉 쿠버네티스 환경이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되었을 때 이 다운된 위치를 백업하고 데이터를 복원하기 전에 기동시킬 필요 없이 다른 쿠버네티스 환경에 넷백업을 기동시켜서 그쪽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가 다른 액티브한 환경에 빠르게 복원이 되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야입니다. 넷백업 운영 자동화 부분 신기능입니다. 자, 넷백업은 AWS와 애저에서 탄력적인 에이전틀리스 스냅샷 백업을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AWS와 애저에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백업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의 왼쪽 박스를 보시면 가운데 붉은색으로 넷백업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폴리시 엔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스냅샷 백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때 이 넷백업의 서비스가 일라스틱 서비스입니다. 탄력적인 서비스입니다. 즉 필요할 때만 동적으로 배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정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박스 그림을 보시면요. 이 백업 스냅샷은 그림 가운데에 일라스틱 중복 제거 엔진과 연결되어서 사이즈를 대폭 줄이게 되는 것이죠. 거의 95% 이상 줄인다고 합니다. 즉 사이즈가 백업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오른쪽 박스 가운데에 멀티티어 복제 서비스가 있어서 자, 어디로든 여러 타겟으로 즉 온프렘이든 클라우드 내로든지 아니면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 타겟으로든지 복제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신기능은 탄력적인 클라우드 자동 확장 기능입니다.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이 컴퓨팅 리소스와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비용입니다. 넷백업 10은 이제 AWS와 애저에 대해서 탄력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인스턴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넷백업은 넷백업 신 클라이언트를 동적으로 조종하면서 데이터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할 때만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이 백업과 복구 프로세스가 수행될 때는 최대 성능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넷백업의 클라우드 리소스 자동 확장 기능은 이 컴퓨팅 리소스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성능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병렬화한 다음 또 성능을 올리고 또 성능 요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 컴퓨팅 리소스를 디프로비저닝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인 RPO, RTO는 그대로 맞추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넷백업 10 신기능 부분, 넷백업 사이버 레질리언스 부분입니다. 자, 넷백업 이뮤터빌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쉽게 스토리지 웜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불변의 변경 없는 안전한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넷백업 10에서는 그림 왼쪽을 보시면 이 이뮤터빌리티 기능을 AWS, Azure, Seagate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이 이뮤터빌리티 기능을 저희 어플라이언스에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뭐 플렉스, 스케일 어플라이언스에서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제 더 추가로 넷백업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디안 하이퍼스토어 오브젝트 스토리지, 히다치 벤타라 컨텐츠 플랫폼에서도 이뮤터빌리티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레질리언시 관련 기능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 이상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실 이 기능은 9.1부터 제공하고 있는데요. 설명드리면 백업이 수행되는 도중에 뭔가 이상 징후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백업 수행 중에요. 이제 넷백업 10에서는 이에 더해서 백업 수행 후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었던 백업본에 대해서 멀웨어가 있는지 자동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멀웨어 스캐닝은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와 같이 좀 고위험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멀웨어 스캐닝은 복구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적인 백업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넷백업은 UI를 통해서 어떤 백업본이 스캐닝 되었는지, 즉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랜섬웨어 이벤트로부터 어떻게 이 백업본 컨텐츠를 인식하고 어떻게 클린한 복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즉 넷백업의 컨텐츠 인식, 클린 복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넷백업 UI를 통해서 백업본의 스캐닝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업 관리자는 감염된 인스턴스를 익스파이어하고 삭제를 하고 가장 최신 백업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넷백업은 컨텐츠 인식, 세분화된 파일 레벨 복구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최신 백업본인데 최신이니까 여기서 복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감염된 백업본이고 이 백업본 내 클린한 파일과 감염 파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요. 이를 당연히 파악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복구 시에 이 클린한 파일은 이 최신 백업본에서 복구를 수행하고요. 감염된 파일은 이전에 클린한 백업본에서 복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이상 징후 탐지, 자동화된 멀웨어 스캐닝, 그리고 이 컨텐츠 인식 세분화된 클린 복원 기능을 통해서 넷백업은 사이버 공격에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넷백업 10에 대한 신기능 세 가지 부분, 클라우드 최적화, 운영 자동화, 사이버 레질리언스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3월에 10 버전이 출시되면 이후에 더 풍부한 그리고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s not easy being the director of IT. There's a lot riding on the choices I mak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fighting ransomware. I'll admit it, for a long time, my strategy was flawed. I was focused on optimizing backup when all along what we really needed was resiliency. Trouble is, the complexity of managing multiple point products can be overwhelming, which is why we decided to go with Veritas and their unified platform. One big difference we noticed immediately is how Veritas helps break down silos between teams. The backup admin gets their control, the cloud architect gets their flexibility, and everyone's happy. Hey, Chief. Oh, hey, do that thing you do. Love it. To ensure the full and rapid recovery of our data, we needed the power of an integrated solution, one that hardens our defenses with non-disruptive automated testing, brings greater visibility across the entire organization, shines a light into the hidden corners where ransomware can lie dormant, and lowers IT costs by requiring far less oversight. Ultimately, Veritas gives me the confidence that we can handle anything that comes our way, no matter how complex. That's why ransomware fears me.